자, 간모와 평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간모하고 기말재고자산을 결합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죠? 그게 이제 같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거 하고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간모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기말 재고자산이 수량이 부족해진 걸 간모라고 해요. 네, 여기.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수량이 부족한 게 가끔씩 질문하셔가지고 수량이 그냥 부족한 게 간모가 아니라요. 기말에 재고자산이 수량이 부족할 때를 우리가 간모라고 해요. 기말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간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보다 실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작았을 때를 우리가 간모라고 해요. 그럼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장부상 재고는 250원이라고 가정. 그러니까 장부의 기말 재고 자산은 25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자, 근데 실제로 기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기말의 재고 자산 금액은 200원이래요. 그러면 250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장부에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기말에 창고 들어가 보니까 200원 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장부에 적혀져 있는 건 250원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0원의 기말 재고 자산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간모가 50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지만 여기 있는 250원, 200원, 50원 전부 다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 실제 기말재고 금액, 간모가 된 금액, 다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치냐면 아까도 했었지만 수량하고 단가를 줘버려요. 여러분들이 장부재고는 어떻게 구하고 실제재고는 어떻게 구하고 간모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할 때.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장부재고 있죠. 요 장부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량은 장부상 수량이 되겠죠. 실제 안 센 거니까. 장부상 수량에다가 취득 단가를 곱하면 이게 장부재고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당 얼마 주고 샀던 게 장부에 몇 개 있냐 곱하면 이게 이제 기말의 장부 재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제 재고 자산 200원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얘는 실제 재고니까 수량은 장부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 쓰겠죠? 실제 수량 쓰겠고요. 단가는 그렇죠. 하나당 내가 얼마에 취득한 재고가 실제 몇 개 있냐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간모라는 건 방금 수량이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단가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수량 부족이라는 건 수량 차이만 나지 단가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간모를 구하는 공식은 나오죠. 여기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 빼고 취득단가 곱하면 된다라는 거 곧 띄울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간모 20원 중에서 정상 간모가 20원이었대요. 그렇죠? 정상 간모가 20원이고 비정상 간모가 3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간모 구하는 공식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간모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장부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 빼고 취득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장부 수량은 예를 들어 25개, 취득 단가는 하나당 10원, 실제 수량 20개, 하나당 10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5개가 없어졌잖아요. 5개가 없어졌는데 하나당 10원 주고 산 재고가 5개가 없어졌으니까 50원이 없어졌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정상간모랑 비정상간모는 줘요. 주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상간모와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정상간모를 정상적이다라고 안 주고요. 어떻게 주냐면 이 정상간모를 우리가 원가성이 있는 간모다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원가성이 있는 간모. 이렇게. 그리고 비정상간모는 원가성이 없는 간모.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원가성이 뭐냐? 그런데 우리 정상간모는 뭐로 보죠? 그렇죠. 매출원가로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유 같은 거 팔 때 우리가 정유를 팔았는데 기름이다 보니까 좀 날아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맞죠? 그리고 우리 정상적인 간모다라고 하죠. 맞죠? 업종의 특성상 몇 개를 팔려면 수량이 좀 날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암모니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보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건 매출 원가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가성이 있다라는 건 매출 원가. 그렇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는 간모다라고 하면 정상간모라고 해석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비정상 간모는 그냥 수량이 부족해진 게 날라간 거예요. 그냥 부주의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휘발유를 넣었는데 잘못 조절해가지고 쏟아버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가스를 모르고 밸브를 안 잠궈가지고 가스가 샌다든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건 회계는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으로 봐요. 그죠? 근데 요게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돼요. 기말 재고 자산하고 간모하고 결합되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 보시면 자, 일단 참고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말 재고 자산의 입력은 자동 결산이라는 거 먼저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화면 보시면 아까 우리 상품 재고 있었잖아요. 상품 재고. 상품 재고 아까 했었을 때 여기가 기초가 3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매입이 700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아까 200원이었어요. 200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800원 이렇게 제가 처음 할 때 금액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말 재고 200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200원 쓴 거. 요 기말 재고 200원 쓴 거 있죠. 요 200원 쓴 거는 뭐와 같냐면 여기 200원 얘랑 같아요. 즉 실지 재고랑 같아요. 제가 지금 사례든 거. 그러니까 요 200원은 지금 사례에서 실지 재고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방금은 장부 재고와 실지 재고의 차이가 간모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같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실지 재고사법은 장부에 기록 안 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 우리 장부에 기록도 하고 실지 재고도 같이 세는 걸 우리가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혼합법.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계속기록법과 실지 재고사법 같이 쓰는 거. 맞죠? 혼합법이고 우리가 그 배우는 상품 티계정은 실지 재고사법 티계정이에요. 즉 뭐냐면 기말에 창고 들어가면 얘밖에 몰라요. 200원. 얘밖에 몰라. 맞죠? 이 장부 재고와 실지 재고를 동시에 파악하는 건 혼합법 쓸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는 200원밖에 몰라요. 그럼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간 800원은 다 매출 원가로 본다면서요. 그럼 여기 질문. 그러면 우리가 간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죠. 간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얘밖에 모른다. 처음 들어갔지 얘밖에 몰라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간모잖아요.
그럼 창고에 들어가서 200원 얘밖에 얘를 딱 세는 거예요. 그렇죠? 셌더니 나머지 밖으로 나간 거 다 매출 원가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에 감모 50원 요 차이, 감모 50원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재고서법은요. 얘부터 먼저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재고 조사법에서는 감모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얘 빼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다 하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감모면 감모가 매출 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모가 실질재고 조사법에 의하면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기말 재고하고 정상감모를 만약에 같이 주면 정상감모는 세무조항이 없어요. 세무조항이 뭐 하는 거야?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알아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비정상감모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원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매출원가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여러분 배우셨지만 우리가 정상감모는 그냥 해당 재고자산을 직접 깝니다.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사유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뭐 제품, 상품, 원재료 이렇게 적고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적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셨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재고자산이 대변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우리가 요거 재고자산, 감모손실 적어도 이거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같이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걸죠,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변으로 재고자산이 없어지면 타계정 대체를 무조건 걸어야 되잖아.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동의되시죠? 갑자기 이거 처음 배우신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틀을 잡아주셔야 틀. 자, 어떻게 틀을 잡아주시냐면 시험에 이제 감모하고 기말재고가 결합되는 문제를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출제를 할 때 비정상 감모는 수동결산이지만 우리가 기말재고자산 입력은 자동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3번이 3번. 뭐냐? 세무 2급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요. 자, 순서로 따지면 제가 했던 순서가 지금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1번. 결산자료 입력에서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먼저 합니다. FM대로 하면. 여기에는 200원 있잖아요. 여기 1번이 되는 거. 이거부터 먼저 입력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200원을 친절하게 안 주고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 곱해서 입력하게끔 출제를 하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세무 1급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2번. 알아서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로 가버려요. 그죠? 매출원가로 가는데 정상 감보면 그냥 이거 1번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매출원가 잘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는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어디 갔냐? 2번. 비정상 감모는 위에 있는 요 2번 있죠. 요거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0일자로 분개를 해야 돼요. 이게 FM 논리예요. 그렇죠? FM 논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그 회계에서 입력할 때는 수동결산부터 먼저 입력하고 자동결산 나중에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입력하는 순서고 여기는 우리가 이해를 일단 해야 입력하는 순서는 뭐 외우고 계시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순서는 기말재고자산 금액,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다 보내주는데, 그죠? 근데 정상간모는 매출원가 맞으니까 회계처리 없고,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예, 우리가 끄집어내는 회계처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매출원가는 얼마일까요? 그죠? 770원 매출원가인 거예요. 왜냐? 왜 770원 매출원가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타계정 대체는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우리가 예, 정확한 매출원가는 30원을 뺀 금액이 되는 거예요. 타계정 대체라는 게 매출원가가 여기 어디 갔어?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뜻이 타계정 대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게 다 매출원가인데 창고 바깥으로 나간 것 중 30원은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알죠? 그러면 이건 계산 문제로 매출원가 계산하면 77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계산 문제 내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이거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거.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가장 최근 건데요. 720페이지로 와주세요. 720페이지. 교재 720, 회계부가소득 교재 기출문제 말고, 회계부가소득. 자, 회계부가소득 720페이지 맨 위에요. 회계부가소득 맨 위에 4번 있죠, 여러분들? 회사는 1050번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뒤에 0 붙이시면 됩니다. 회계부가소득 쪽은. 회사는 1050번. (1050번) 있으시죠? 서희전자. 거기에다 맨 위에 4번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귀찮아. 좀 이따 몰아서 적어드릴게요. 재고자산 쪽. 법인세 공부해도 돼요. 당회장에서 해도 돼.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듣지 않으니까. 전 자유를 중요시해요. 자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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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화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 지금 아예 대놓고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수동 결산과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자동 결산 나누라라고 줬어요. 그럼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여기 수량이 요 수량은 지금 장부상 수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수량이 장부상 수량. 근데 우리가 어디 갔어? 실사 후 수량. 요게 실제 수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감모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감모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내가 장부상 수량은 10,000개예요. 근데 실제 수량은 9,800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당 1,000원 주고 취득을 한 게 200개가 없어진 거죠. 그죠? 200개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20만 원 맞나? 20만 원이 감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보니까, 여기 40%만 정상적이래요. 40%는 정상 감모라는 뜻이니까 회계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감모가 20만 원에 40%인 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비정상 감모가 20만 원에 60%인 12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동의되세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 이거 배우셨죠? 우리 그 재고자산은 좀 이따 물론 하긴 할 건데, 우리 재고자산은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요? 저가법 평가요, 저가법. 했죠? 저가법이란 뭐냐면, 저가법이란 미니멈, 장부가 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니멈. 그럼 지금 장부상,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면, 장부가는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죠? 장부가는 1,000만 원인데, 맞나? 장부가는 1,000만 원인데, 시가하면 단위당 시가가 지금 1,300원이죠, 여러분들. 잠깐 색깔 달리할까? 녹색으로 할게요. 단위당 시가가 1,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실사후 수리,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어요. 여기 980만 원이 더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 만 원 아닙니다요. 죄송. 뭐냐면, 지금 실제 수량이 9,800개 남았죠? 맞죠? 그리고 9,800개가 하나당 1,000원 주고 사왔던 거잖아요. 되세요? 원래 얘가 장부가였는데, 9,800개 남은 게, 9,800개 남은 게, 하나당 시가가 1,3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시가가 9,800개 곱하기 하나당 1,300원.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재고자산 이것도 잘 내거든요. 실기에서 평가가 오르는 건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낚시를 파놓는 거예요. 시가가 꼈다. 원래 하나당 1,000원짜리였는데 시가가 하나당 1,300원 떴네. 회계 처리 해봐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적합법 배우셨잖아요. 재고자산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낚시도 조심하시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어떻게, 아까 그 논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 틀을 잡으면 이렇게 여기 9,800개 있죠? 9,800개 여기 실사수량이잖아요. 9,800개에다가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거, 그게 기말 재고로 실제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980만 원이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될 거예요. 9,8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주고 취득한 거. 근데 그걸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8만 원은 정상가모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얘는 회계 처리가 없는 거고. 비정상가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끄집어내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12만 원은. 됐죠? 그래서 순서는 일단 수동결산이 먼저잖아요. 수동결산이 먼저니까 일단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들어가서 일단 비정상간모 회계처리 먼저 하는 거예요. 비정상간모는 대변으로 해당 재고자산 직접 빼버리잖아요. 대변의 제품,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 12만 원. 타계정 대체 조심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차변의 재고자산 간모손실. 네, 일단 비정상 간모만 회계처리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수동결산이 먼저니까. 논리적으로는 실제 기말 재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비정상 간모 하는 게 맞지만 순서는 수동결산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우리가 실제 기말 여기 요 9,800개 여기 9,800개가 실제 수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실제 수량에다가 이 1,000원이 취득 단가. 단가를 곱하면 얘가 기말의 실제 재고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기말 재고. 그렇죠? 실제 기말 재고니까 9,8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해가지고 요 기말 상품 어디? 제품이구나. 자, 여기 기말 제품 있죠? 여기에다가는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니까 요 곱한 980만 원 적어주는 게 맞겠죠, 논리상으로. 네. 이렇게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M으로 따지면 얘가 1번이에요. 입력 순서 말고. FM으로 따지면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실제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하면 1번 알아서 매출원가로 보낸다. 근데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얘가 2번인데 입력하는 순서는 거꾸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번하고 2번을 거꾸로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입력하는 순서를 1, 2번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꼭 기억하세요. 좀 어려우니까 출제 많이 하거든요. 자, 됐고.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평가할게, 평가. 지금처럼 평가도 출제를 가끔 해요. 잘 나오는 편 아니지만.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고